현직 경찰 공무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추천을 받은 그리고 대전 중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황운하 치안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현직 경찰이 그의 그 계급이 치안감 대단히 높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고 자기가 출마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되는 일, 이것은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리걸 마인드로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황운하 치안감 자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직선거법이 허용해 준 것이다. 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직 간주 규정 이렇게 언론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어도 사표를 내면은 그 사표가 접수된 그때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현직 경찰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황운하 치안감은 2020년 1월 15일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이날은 선거일 전 90일이라고 한 그 마지막 그날이 넘어가면은 90일 그 규정을 어겨버리는 그때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금도 그는 현직 경찰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법에서 이것을 빨간색이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빨간색이 아니면은 그 간주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간주할 수 있어야 간주하는 것이죠. 어떻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사표를 제출한 때 그때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러고 있는데 사직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지 않으면 아직 사직 안 한 거다. 그게 우리 국민의 리걸 마인드다. 그런데 왜 공직선거법은 사직원을 제출만 하면 사직한 것으로 보는가?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 제3항이 있고 또 그 앞에 제2항이 있고 그 앞에 제1항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법은 앞에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53조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높은 것은 제1항이 되겠죠.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그 조문 제목이 공무원 등의 입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1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각 호에 그랬는데 제1호가 있습니다.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이제 찾아봐야 하겠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보면은 바로 황운하 씨 같은 사람이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경호공무원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령 현직 경찰인 황운하 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면은 선거일 전 90일까지는 사표를 써가지고 더 이상 경찰이 아니어야 한다. 만약에 청와대 경호처 처장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면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즉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규정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현직 경찰인 황운하는 그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선거일 전 90일, 그러니까 2020년 1월 16일부터는 경찰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하나하나 다시 살펴봅시다. 선거일 전 90일에는 황운하 씨는 경찰이면 안 됩니다. 선거일 전 89일에 그는 경찰이면 안 됩니다. 선거일 전 88일에 그는 경찰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현직 경찰이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일 전 3일 전에도 2일 전에도 그리고 선거 당일에도 경찰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 되는 날부터 그때부터 선거일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현직 경찰이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를 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낙선되고 나면 문제는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제53조 제1항이 경찰이면 안 돼, 군인이면 안 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보다 계급이 낮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사표만 내면 되는 거구나. 일단 사표만 내고 그것이 처리 안 되고 계속 있으면 그냥 조건을 다 충족하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법이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을 보면은 조문 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개정이 2010년 1월 25일에 됐다. 이걸 보면 또 그럴 겁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넣었구나. 만약에 이제 이 조문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 한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53조 제4항의 이 내용은 2010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 오래전에 1994년에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될 때 그때 처음부터 규정이 됐던 겁니다. 53조 제4항은 1994년에 53조 제2항으로서 들어갔습니다. 내용이 98%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3항, 4항, 5항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1항부터 3항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53조 제4항 이 사직 간주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표를 접수하고 수리가 안 됐어도 된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제53조 제1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멀뚱멀뚱 저렇게 하니까 나는 도리가 없네. 그러면 모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냥 사표만 제출하고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기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90일 전이라는 규정은 사표 제출 기한이 돼버리죠. 제53조 제1항은 사표가 수리됐어야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4항이 1항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것을 따져봐야 하겠죠. 그런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상하관계가 뚜렷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4항은 제1항에게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53조 제1항에서는 경찰이면 안 된다 이랬는데 제4항에서는 사표만 내면 실제로 월급도 받고 진짜 경찰인데 경찰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다. 저 사람은 경찰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봐줄게. 그러면 사실에 반하죠. 그 사람이 경찰이고 경찰로서 대우를 다 받고 있는데 절대 경찰이 아니다. 53조 4항이 있으니까.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두 개 그 충돌하는 것이 같은 53조 안에 있으니까 이거 어쩌면 좋으냐 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을 준수하는 리걸 마인드로 이것을 곰곰 생각해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선거일 90일 전에 사표가 수리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정말 제출을 했는데 이제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황운하 씨 같은 경우에 진작 사표를 냈다. 나는 정말 그만두겠다. 그리고 사표를 냈는데 경찰청에서 문재인 씨가 이것을 처리해 주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선거일 전 90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리 안 됐으니까 등록받을 수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원래 법은 그렇게 칼로 끊듯이 그래야 하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상당히 이런 인정이 많은 그런 법이다.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후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편의를 좀 봐주자 하는 것이 제53조 제4항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 4항이 있으니까 나는 4항을 가지고 그냥 현직 유지하면서 후보자 하겠다. 당연히 1항이 아니고 4항으로 가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신보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제1항이 있고 제4항이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일단 사표는 내야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 사표를 내야 할까? 이제 보통은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아주 일찍부터 이런 현직에서 물러난다든지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쯤에는 사표를 내야 하겠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러 가야 한다. 그 정도는 돼야 이 사람이 준법의식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이라고 하는 것은 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만 접수시키면 된 거다. 1항과 4항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선택적이다. 이거 다 틀린 겁니다. 이것은 단계적이고 1항이 원칙이고 4항은 예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제4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표가 수리될 것을 전제로 그래서 90일 전에 수리가 돼야 되는데 90일이 좀 못 남았을 때 날짜가 더 지나간 뒤에 사표가 수리가 되더라도 이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혜택을 주겠다 하고 그 날짜 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표를 정말 그만둘 생각으로 경찰이 아닌 상태에서 이 선거 후보자가 될 생각으로 사표도 내고 준비 다 했는데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러니 행정적으로 수리만 하면 다 끝난다.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배려해 준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어떤 형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좀 운이 없다든지 또 그 사람이 다니던 그 관공서 거기에서 일 처리하는 것이 느리거나 그들이 바빠서 한없이 그냥 사표 수리를 안 해주고 있다. 그래도 53조 4항이 있으니까 됐다.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불공평하겠죠. 53조 1항에 따라서 법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운이 나빠서 혹은 좀 서두르지 않아서 53조 4항으로 가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리걸마인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53조 제4항에 따라서 일단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표를 접수시켰다. 그러면은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노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자 등록을 사실은 53조 4항은 임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시 허용을 언제까지 달고 다닐 것이냐? 이것이 당선자까지는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조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조문이 그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당선자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게다가 53조 4항이 간주조항이라고 그러죠. 뭐 이러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은 반증으로 깨어진다. 이것을 알고 있죠. 간주조항이라는 것은 항상 임시적입니다. 진실이 나타나면 어떤 그 변명이나 유예를 요구하지 못하고 즉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이 간주조항인 겁니다. 후보자 등록을 간주조항 53조 4항에 따라 했는데 뭐 이미 등록했으니까 배째라 이러면서 모르는 채 하고 선거 당일까지 사표 수리 없이 그냥 가자.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법 시스템을 아주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이 다름 아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 아닙니까? 거기에 임하는 사람이 법을 정확히 다 지켜야 한다. 본인이 그러고 싶어 해야죠. 그래서 이 간주조항을 믿고 그냥 가도 되는가? 마지노선이 없는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1일에 제19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북 구미을에는 현역 군인이 출마했습니다. 물론 그 제19대 총선 때도 그 공직선거법 이 사직 간주조항이라고 하는 제54조 제4항은 존재했습니다. 이 현역 군인은 2012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 전해 2011년 12월에 전역 신청을 했습니다. 대령 전역 신청. 이제 사표를 쓴 거죠. 사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역 신청서를 냈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것이죠. 여기까지는 앞에 봤던 사례하고 아주 동일하죠. 그래서 이 현역 군인은 2011년 12월에 전역 신청서를 낸 뒤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54조 4항에 따르기도 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또 확인도 해줬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 전역 처리가 사표 수리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2012년 3월 7일까지도 이게 수리가 안 돼서 계속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쯤에는 3월 말이 돼야 이것이 처리가 완료될 것이다. 즉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012년 3월 7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현역 군인에게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자에게 경선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선거 한 30 며칠 전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공직선거법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때 군인이면 안 되는데 아직도 군인이다. 황운하 씨는 어떻습니까? 선거일 30며칠 전까지 경찰이면 안 되는데 경찰이었고, 선거일 당일에도 경찰이면 안 되는데 경찰이었죠. 이제 이 사례가 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 30며칠 전이 될 때까지도 군인이면 안 되는데 53조 제1항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경선 자격이 박탈됐다. 결국 예비후보 등록을 한 그것이 그냥 무효로 됐다. 이렇게 된 것이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서 임시등록, 임시 허용을 받은 이런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정식 후보 등록 절차에서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선례를 보면은 최소한 30일 전에는 사표 수리가 돼야 한다. 그래서 30일 전에는 경찰이면 안 되고 군인이면 안 된다. 남들하고 똑같이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표 수리가 돼야 하는 것이지 그냥 등록만 받아주면 그 다음엔 다 잊어버리고 선거에만 몰두하면 된다. 이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황운하 씨가 현역 경찰로서 이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안 돼서 참 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좀 착시 효과입니다. 만일 후보자가 5,000명이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이 53조 1항에 의해서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사직을 했죠. 황운하 씨만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이 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법을 못 지킨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엄정하게 기준을 제시하면서 처리를 했죠. 5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등록이 무효로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 제21대 총선에서 현직 경찰 황운하는 어땠습니까?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안 하고 그냥 막 간 거냐? 아니면 황운하라는 사람에게 속은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황운하 씨는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전에 사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현역 군인 경우하고 다르죠. 왜 사표를 쓰지 않았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는 사직원을 제출하는 대신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표를 안 쓰고 명예퇴직 신청서를 썼느냐? 그 이유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표를 쓰면 1계급 특진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1계급 특진 혜택이 있는 명예퇴직을 누구나 신청하면 당연히 사표 수리처럼 받아주게 되어 있는가? 사표를 썼을 때
사표를 수리 안 할 이유는 법령에 의한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별로 없죠. 사표 수리 안 할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춰야 수리가 되겠죠. 받아들여지겠죠. 바로 이런 면에서 사표를 쓴다 하는 것은 최종적인 사직 의사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 명예퇴직 신청이라는 것은 신청입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은 측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부를 결정하죠.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황운하 씨는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전에 무엇인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표를 쓴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사직원 제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그 최종 시한이 2020년 1월 16일이라고 했죠. 근데 그 마지막까지 있다가 1월 15일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제19대 총선의 현역 군인에 비하면은 황운하 씨는 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법 준수 의식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1월 15일에 와서야 사직원을 제출해 놓고 이 제4항에 근거해서 현직 경찰 황운하 총선 출마 선언 이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것이 CBS 노컷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직원만 제출한 황운하 그는 과연 어떤 지위에 있을까? 법적 지위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CBS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황운하 씨는 후보자, 예비 후보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19대 총선의 현역 군인의 경우하고 좀 다르죠. 그 선례하고는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같은 것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이 분명하죠. 후보자 신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례에 따르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에서도 분명한 것은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선자 신분은 불가하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예비 후보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역시 선례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같은 사안을 다르게 처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것은 위법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더라도 역시 이와 같이 제4항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은 당선자 신분까지는 불가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황운하 씨는 우선은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5일에는 사직서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어째서 선거일 당일까지 이게 모두 다 수리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도
현직 경찰의 신분으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직 경찰 황운하는 앞서 명예퇴직을 시도했지만, 이제 하려고 했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의 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것이 CBS 노컷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 그게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수리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황운하 씨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에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황운하 씨가 어째서 명예퇴직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표를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는지가 나타나 있죠. 그냥 절차상 늦어져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 금지하고 있어서 안 됐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여기에서 보면 기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소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황운하 씨의 경우는 앞에서 봤던 그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이게 아주 독특한, 특별한 경우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법령이 해주면 안 되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현직 경찰 황운하는 명예퇴직을 못하게 법이 그렇게 금지하고 있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상관 보고 임명권자 보고 당신이 법을 위반해서 내 명예퇴직을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현직 경찰 황운하는 자기는 사표 수리가 안 되는데 사표를 제출한 겁니다. 법이 황운하 씨의 사표를 수리하면 수리한 자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법을 위반해서 자기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제출한 겁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 사표 수리를 못하게 하는 그 규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훈령이고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이라고 합니다. 제5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의원 면직을, 이게 보통 자기가 원해서 사표 내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 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고 단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위반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 제1조 23 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데 대해서 중징계를 내릴 만큼 그러한 잘못을 했다. 이런 경우에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호, 3호, 4호 그랬는데 황운하 씨가 해당이 되는 것은 제2호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중징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은 그거 판단하기 나름 아니냐. 이제 황운하 씨를 편드는 쪽에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이 규정 제5조에서 임용권자가 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임용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경찰공무원법 제6조 그리고 제2조에 기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현직 치안감인 황운하 씨의 경우에는 문재인 씨가 이 임용권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황운하 씨의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죠. 사표를 수리하면 법 위반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씨가 황운하 씨의 사표를 수리하는 이런 간단한 법 위반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문재인 씨는 탄핵됩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되게 되어 있죠.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황운하 씨는 문재인 씨한테 요구한 것이죠. 당신이 탄핵될 수 있는 일을 내가 원하니까 해라. 그러면 황운하 씨는 문재인 씨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인가? 둘이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사표 제출을 감히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때 그때 이 제5조가 적용이 된다.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중징계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직접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황운하 씨가 명예퇴직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 명예퇴직 받아주면 안 된다 그랬죠. 앞에 CBS 누컨뉴스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어떻든 문재인 씨가 또 이것이 뭐 위임돼서 아랫사람한테 시켰다고 한다면은 이 명예퇴직을 관할하는 그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안 해줬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의 비위가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해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일 정말 이 명예퇴직 안 받아준 거 억울하다 그러면은 그 황운하 씨 이거 가지고 문재인 씨를 뭐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고소하십시오.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황운하 씨가 문재인 씨를 또 고소를 하면은 역시 황운하 씨는 문재인 씨보다 세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직서. 이것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직서하고 관련된 게 바로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제5조 이렇게 되겠죠. 이거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용권자 문재인 씨는 황운하 씨의 이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사표는 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 법 감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황운하 씨의 혐의는 권력형 선거범죄 혐의입니다. 아주 나쁜 것이죠. 대단히 무거운 그런 비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범죄. 그것도 권력형 선거범죄. 그러면 이 처리규정 제5조 적용 대상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결국 황운하 씨는 어땠는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서 제53조 제4항에서 사직서를 제출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 90일 전 요건 그것을 갖춘 것으로 사직이 된 것으로 봐준다 이랬는데 이게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령으로 바로 이와 같은 황운하 씨는 사직 못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명예퇴직 못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거를 해주려면은 자기가 법 위반해야 하고 그래서 사표 수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했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사표를 내서 사직을 못하는 자가 사표 내는 거 그거 의미 있습니까? 행패 부리는 거 말고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처음부터 황운하 씨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적용 배제 대상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겠죠. 왜냐하면 53조 제4항은 사표 수리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 그때 사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한 겁니다. 사직 안 되는데 뭘 사직된 것으로 봅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사직될 수 없습니다. 사직된 것으로 봐봤자 사직 못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봐도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안 된다. 애초에 불능이다. 이런 겁니다. 제53조 제4항을 다시 보기로 하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여기까지는 됐죠.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제5조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이것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53조 4항 적용할 수 없죠. 문재인 씨도 사표 수리 안 했습니다. 53조 4항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황운하 씨는 사직 못하는 자, 결국 사직서 제출하면 안 되고 53조 4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다. 결코 공직선거법 53조 제1항 충족이 불가능한 자다. 애초에 불능인 자다. 이 정도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법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그는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입니다. 후보 등록 무효입니다. 당선 무효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운하 당선자에게 당선 무효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